오늘도 걱정, 내일도 걱정이십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정영진 최욱의 걱정 말아요 서울.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네, 자, 오늘은 거의 뭐 처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의 댓글 몇 개를 좀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네, 소개는 오늘 처음입니다만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담고 있다는 거. 댓글에 대댓글을 또 저희가 달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시설 등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진짜 서울 볼거리 체험 등 많은데 몰라서 못했네요라고 바탕화면님께서 이런 걸 남겨주셨다고 하고요. 네, 실제로 그 얼마 전에 우리가 서울로 네.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서울로 7017. 017. 네. 그 처음 생길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제가 서울역에 볼 일이 있어서 또 갔어요, 갔었는데 딱 가는 날 그 개장을 했더라고요. 토요일 날. 네. 네. 아,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거기 사람 엄청 많았죠. 엄청 왔더라고요. 네. 우리 방송 듣고. 네. 자, 그리고 닉네임 귀여운 김 박사님께서 서울에서만 54년을 살았는데 이 방송 덕분에 서울에 대한 애정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이분 내년에 성남으로 이사 가려고 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잡아냈어요. 맨날 성남만 얘기해. 아니 뭐 일산도 있고. 이재명 시장이 자꾸 치고 들어오니까. 네. 경쟁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저희 방송 통해서 서울시에 대한 좋은 정보 얻으셨다는 댓글들 종종 저희가 또 아주 보람 있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울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입니다. 정책. 그렇죠. 근데 과연 서울시에 어떤 정책들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자리가 서울시 정책박람회 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네, 혹시 알아요 이거? 매년 이걸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왜 이렇게 비밀리에 할까요? 네, 올해부터는 공개로. 올해부터 처음 공개합니까? 올해부터 공개하는 것 같은데요. 큰 결단 내렸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관련된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 전효관 혁신기획관님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두 번째 만나네요. 네, 두 번째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서울시 정책박람회 총감독님. 네. 맞습니까? 네, 조양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벌써 이렇게 겹치기 출연 한다는 것은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다 돼간다는 겁니다. 나올 네.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권 말기가 하면 이제 항상 회전문 인사가 늘 문제가 되죠. 아무튼 왜 나오셨는지는 우리가 또 한번 이야기를 이따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서울시 정책박람회 이게 무엇인가요? 그 6년 전부터 6년 전이요? 네, 6년 전에 이제 그 서울시 정책들을 이제 뭐 관에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뭐 시민들의 제안들을 받아서 이제 그 정치적인 토론도 좀 하고 정책적 토론을 하자 뭐 이런 취지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 10년 전에 그 천만상상 오아시스라고 시민들 제안받는 플랫폼이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이. 10년 전이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때 만든 그때 얘기는 좀 삼가 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제 이런 그 온라인 플랫폼을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에 한번 옮겨서 행사들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6번째고 이번에는 좀 작년에 촛불 뭐 이런 이후에 그 좀 시민들의 민주주의적 열기 같은 걸 잘 담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정책박람회라는 게 그러니까 어디서 뭐 어떻게 누구랑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는 주로 서울광장에서 진행을 했고요. 네. 서울광장에서 진행했고 뭐 서울시 정책들에 대해서 알리는 코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시장님이 시민들 제안을 직접 받아서 이제 부서에서 검토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뭐 이런 행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끼리 모여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삶의 개선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뭐 이렇게 장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네, 세부적인 이야기는 우리 또 총 감독님께서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까요? 그 작년 정책박람회 때부터 제가 총감독 맡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크게 프로그램으로 보면 광장은 시장실이라고 해서 시장님의 광장에 직접 나와서 시민들을 3일 동안 만나는
행사가 있었고요. 네, 아유, 시민들 수백 명 고생 오셔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제안을 해주시고 시장님이 듣고 그걸 반영하고 이런 이제 시장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시민은 시장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서울시 곳곳에서 꼭 광장에 오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동네에서 내가 만약에 서울시장이라면 나는 이런 일을 해보겠다. 이런 제안들을 모아서 또 서울시에 전달하는 행사가 있었고요. 또 서울 사람 책방이라고 해서 그 정책 제안이라는 게 꼭 뭐 아주 어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나 혹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정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책이라고 하는 컨셉을 통해서 50명 정도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행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그냥 시민들이 관심 있는 시민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하실 수 있고 온라인상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잘 아시는 분들만 동원하겠지 뭐. 에이 뭐 동원하겠지 우리끼리 얘긴데. 에이. 이게 워낙 홍보가 안 됐으니까 이해해 주자고. 관광버스? 동원하지. 아, 그래요? 지하철로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6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전 최근에 한 거는 제가 저 뉴스로 봤어요. 그 뭐 미세먼지 관련 여러 가지. 그것도 정책 박람회 아닌가 그거는? 그건 좀 다릅니다. 다른 겁니까? 그건 다른 거예요. 네, 이제 뭐 정책 박람회 형식을 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광장 따로 한 토론회처럼. 거고. 네. 그건 이제 얼마 전에 한 거고. 네. 그럼 이건 언제 해요 그러면? 그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가을에 했었어요. 그래서 3, 4만 명 정도 왔다 가셨거든요. 한 번 해요? 예, 한 번 할 때마다 5만 명입니다. 5만 명. 이 며칠간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이틀 하기도 하고 3일 하기도 했고 올해는 이틀 진행합니다. 근데 지금은 캠페인 같은 것들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틀이나 3일 동안에 한 5만 명 정도가 오신다는 거죠? 네. 와, 이 동원하는데 아주 시끄럽겠네. 그냥 그 광장 지나가는 사람들 다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관광객들 뭐 이런 한 사람들. 번씩 그 정책 전시도 하거든요. 네. 그동안 서울시에서 잘했던 정책들, 그다음에 시민들이 제안한 것들 중에 반영된 정책들 전시를 하는데 그런 건 그걸 보고 재밌겠다. 가시는 것도 참여하시면 그거 재밌겠는데요, 그런 거는?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민들이 것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실제 반영이 된다고요?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사실은 서울시 정책 중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 많아요. 그래서 이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도 그 네. 시민이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어린이 공원에 설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 반려견 놀이터는 뭐 지역에도 되게 요즘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특히 이제 애완동물 키우는 네네네. 동호인들이 늘어나면서 뭐 이런 욕구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뭐 되게 세세한 것들도 많은데 대표적인 걸로 보면 서울시 올빼미 버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 시장님에게 이제 제안했던 내용을 뭐 여러 가공을 거쳐서 사실은 뭐 KT의 그 운행 정보라든지 사람들 네네네네. 위치 정보 같은 거 분석해서 어떤 노선으로 만들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기업, 시민, 뭐 서울시 이렇게 해서 같이 만들어낸 정책. 그건 SNS로 하신 거 아닙니까? 아이디어 제공을? 이 박람회에서 하신 게 그러니까 아니라. 시장님한테 제안한 내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김범수라는 분이 네. 처음 제안을 했고 그것을 이제 그 이렇게 실무적인 검토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바꿔내면서 이제 그 버스가 나왔고 뭐 요즘에는 다람쥐 버스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람쥐 버스는 뭐죠? 교통체증이 이제 심할 구간을 다니는 버스를 좀 다시 만들어 볼까. 네? 그러니까 체증이 심한 시간에 네. 별도의 그 구간만 다니는 버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막힐 때 그 막히는 구간만 왔다 갔다 하는 그 버스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지금 아마 검토해서 아마 시행 예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그 정책 박람회에서 네. 제안이 됐고 그게 이제 실제 적용이 됐다. 네. 그리고 사실 많아요. 그 공공장소에다 그 여성들을 특배함 같은 거 설치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했는데 그런 걸 조금 더 이렇게 발전시켜서 뭐 여성 그 안심규가 스카우트라든지 뭐 이런 정책으로 다 발전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은 정책을 제안한다고 하는 느낌보다 네. 나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 혹은 아이디어를 아이디어. 제공을 하면 사실은 그걸 정책화하는 건 또 행정과 그렇죠. 전문가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지금 버스 타면 그 카드에 잔액이 부족할 때 네. 충전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전에는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다 그래요. 네. 근데 한 시민이 이 잔액이 부족합니다라고
말을 하지 말고 충전이 필요합니다라고 바꿔달라고 이런 제안, 간단한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와, 그게 반영되게 됐고. 피곤하게 사시네. 잔액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약간 그 없어 자존감의 보이니까. 그 상처 같은 게 이렇게 남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상한 데서 또 상처받으시네. 충전이 필요해도 좀 상처는 받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간단한 아이디어에서부터 뭐 야. 이제 여성 안심 택배 이런 것 같이 여성들이 안전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행정에서 잘 가공하거나 전문가분을 수렴해서 지금 안심 택배 사업으로 발전하고 아니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서울시청에 뭐 민원실 같은 데도 있을 거고 네네. 평소에도 뭐 나 이거 불편합니다 이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SNS로 시장님께 날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도 있는데 이 박람회라는 걸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제 행정이라는 게 네. 일상이라는 이 틀에서 보면 부서 검토 의견이라는 게 사실은 형식적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그 행사를 통해 가지고 한번 그런 시민들 제안을 집결시켜 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시장님이 직접 그 대화에 나서면 이제 부서에서도 조금 비중 있게 검토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이 정책을 시민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문화를 좀 확장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전에 제가 그 올림픽대로 정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 그 간이 화장실 제가 놔달라고 네.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거는 아주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몇 번 바지에 쌌어요. 이렇게 나를 놔둘 겁니까? 아니 올림픽대로에 네. 어디서 살라고? 아 옆에 그좀 아니 빠져나가면 되잖아 그러면. 아 정체가 되기 때문에 못 빠져나간다고 이 양반아. 아니 뭐 몇 시간이 막힌다고. 몇 시간 막혀요. 근데 실제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특히 그래요? 이제 버스 기사분들이 네. 이 소변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토로하는 심각해요. 분들이 있어서 그 정책적으로 그 반영을 해서 중간에 그 버스 기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같은 걸 개방한다든지 뭐 네.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이번에 정책박람회 기간 동안에 접수된 걸로 아 접수됐습니까? 네, 받아들여주겠습니다. 아, 제 거를? 아, 이거는 진짜 우리 삶의 질과 관련되는 문제예요. 그 고통받은 사람들이 나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최욱 씨 너무 오줌을 자주 싸요. 아 무슨 40분에 한 번씩 싸면 정희 씨. 네? 개인정보 유출하지 마세요. 너무 자주 쌉니다. 하루에 12번씩 싸요. 개인정보 유출하지 마. 그러니까 이거를 겉으로 지금 표출을 못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변 문제. 아니 근데 올림픽대로에서 버스는 정말 노선이 있으니까 힘들지만 개인들 같은 경우는 다리로 빠져서 이렇게 아니 뭐 이렇게 한강변에 무슨 저 주차장 이런 데도 있고. 아, 못 빠져요. 그 정체되면. 정체되면 못 빠진다니까. 아 진짜로 이거 안 하면 나 무조건 성남으로 이사 갈 거야. 나 정말이야. 이거 무조건 해줘. 아니 그렇게 정체되면 네. 생수통에 하세요. 아니 운전하면서 생수돈에 어떻게 합니까? 혼자 있는데.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잖아요 지금. 아. 심각하다니까. 아니 생수통이 또 입구도 좀 작고 그러네, 그죠? 아 입구는 충분한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이.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우리 시장님, 네 얼굴에 먹칠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정책박람회가 홍보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정책박람회 자체가 정책을 홍보하는 목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정책박람회 자체가 홍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 좀 홍보할 방법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 여기만한 데 없지. 네, 서울로 우리가 띄워줬잖아. 네. 그럼 뭐 홍보는 됐다고 치고 그 정책박람회가 올해부터는 좀 바뀐다면서요? 네,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떤 점이 좀 바뀌었을까요? 지난 5년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제안을 정책화한다 이런 컨셉이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제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이제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시민들 제안을 일상적으로 접수받고 네. 그걸 정책화하는 일이 많아졌고 그다음에 지금 작년에 이제 촛불 집회 상황을 보면 시민들은 단순하게 제안하는 걸 넘어서 좀 더 내가 좀 더 뭔가 결정을 내리고 이런 욕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제안을 넘어서 내가 직접 제기한 어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보자. 이런 좀 직접 민주주의 관련된 사항들이 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좀 컨셉을 바꿨습니다. 박람회에서 투표를 하신다고요? 네,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서울시에서는 이런 정책을 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그걸 서울시에서 받을까 말까를 결정하고 못 받을 것 같으면 못 받겠다. 뭐 좋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이번에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들 중에 네. 5가지를 선별을 해서 네. 그걸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실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현장 방향을 투표로요? 바꿨습니다. 온라인 투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리 투표가 있고 네. 폐막식 때 현장에 모이신 분들이 직접 투표하는 것들을 합산해서 네. 정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방향에 맞게 실제 서울시가 세부 계획을 짜서 연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일 후에 보고하는 형식. 근데 자칫 이거 뭐 이익단체나 뭐 이런 데에서 몰표 한번 잘못하면 그럼. 이거 좀 사실은 서울 시민 전체 왜냐하면 서울 시민 뭐 1,000만 명 중에 한 800만 명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참석하니까. 일부라고 치면 한 예를 들어 한 뭐 몇천 명 혹은 뭐 10,000명 이하에서도 이게 투표가 좀 몰표 나오면 서울시 전체 이익과는 좀 배치되는 결과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지적이야, 정영진 씨.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혼자 이런- 싸 그럼.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주제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178건 정도의 그런 정책 제안들 중에 5가지 정책을 뽑았거든요. 그게 이제 반려동물을 위한 공익 장례식장 뭐 이런 거 하나, 네. 그다음에 거리에서 흡연을 어떻게 금지할 거냐 문제, 그다음에 시민들의 마음 건강을 정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 이런 5가지 정책을 보면 네. 특정한 뭐 이익식단이나 이런 곳에서 몰표를 주거나 이런 사안들은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의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여서 지금 투표하는 현안들을 보면 뭐 이렇게 몰표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걸 5개 선정할 때 투표보다는 시장님께서 직접 선정하시면 어떨까요, 최욱 씨? 시장님께서요? 네. 그거는 조금 네. 더 건강하지 않은 거죠. 더 현명한 선택이 나오지 않을까요? 시장님. 아이, 아니? 그분도 실수 많이 합니다. 그래요? 시민의 집단지성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네.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건의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네, 네.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서울시가. 차가 너무 많아. 차를 없앨 수는 없죠. 우리나라가 차가 너무 많아요, 서울시. 차 팔아놓고 뭐 이제 와서 많다고 하면 어떻게 다 팔아놓고. 서울시가 팔았냐? 회사가 팔았지. 아니 그 서울시가 그 현대자동차랑 또 둘이 뭐 꽁짝꽁짝 해갖고 그거 했잖아요. 뭘 꼼짝꼼짝. 그렇게 나몰라라 할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민들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네. 주차 공간을 늘려달라고 하는 시민들이 있고 네. 그게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 차량을 차량을 줄여야 줄여나가고 돼. 대중교통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조정하고 전문가들하고 의견 수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하는 과정에 네. 정책박람회의 기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중. 서민들하고 같이 하기가 나 좀 불편한 감이 있거든요. 이 알아보고 이러면 좀 불편해요. 네. 주차 공간은 안 되네. 면조부인데 차가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아요? 네. 팔아놓고 많다고 하니까 나는 그게 화가 나요. 최욱 씨 그 차 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써요? 차요? 잘해봐야 1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차 운행하는 그렇죠, 시간이요? 그렇죠. 서 있는 시간이 23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예? 왜 택시만 탔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아니 그러면 정윤 씨 네? 하루에 소변 몇 번 봐요? 아니 얘기해봐요. 저요? 총 다 해봐 시간으로 하면은 5번. 10분도 안 될걸요? 그럼 그거 잘라요. 그 자르라고. 소변 말고 딴 데 쓰세요. 그거는 옳지 않은 비유죠. 아니 그러니까. 그 자르고 나타나면 내가 인정해주겠습니다. 그건 잘함. 한 번 이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건 뭐 계속 이용합니까? 내가 뭐 택시 기사입니까? 그러니까 차량이 우리 서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면적에 비해서 인구 밀도도 높은데 예를 들면 도쿄 같은 경우는 차 한 대 사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자기 주차 구역이 있어야 된다든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네, 증명제 같은 게 있어요. 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차량 대수가 너무 많아. 차가 필요 없는 사람도 너무 많이 샀고. 필요 없는데 왜 사요? 너 내가 왜 필요 없습니까? 택시 타고 다니면 되잖아.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굳이 그 외제차 살 필요 뭐 있었어? 뭘 외제차입니까? 큰일 날 소리 하네 이 사람 진짜. 죄송합니다. 네. 교통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받았던 시민들 제안이나 정책 제안들 중에 보면 교통이 많죠. 교통 관련된 게 굉장히 거봐.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다 교통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것만 해결해도 다음에 또 당선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차 막힌다 그러죠? 너무 막혀. 그러면 길을 더 뚫잖아요? 네. 그럼 해결되겠어요? 안 돼요. 이게 차량이 줄어야지 지금 길 더 뚫고 뭐 주차장 더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 차량을 어떻게 줄입니까? 다 쓰려고 있는 건데. 그 비싼 외제차 팔아라. 아, 참 거. 아, 진짜 확 성남으로 이사 갈까. 씨. 아,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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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우리 저 두 분이 생각하는 최고 자랑할 만한 정책 뭐가 있습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정책. 정책 박람회 출신에 아, 뭐 그거 아니더라도. 서울시에 네. 홍보하고 싶은. 네. 네.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20개 정책을 시민들이 한번 투표를 해봤어요. 서울시 5대 정책을 선정해달라. 아. 그거죠. 문재인 1번가 따라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문재인 1번가는 제안을 받는 거잖아요. 네. 이제 광화문 1번가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시도를 대대적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뭐 그 시도 자체는 뭐 굉장히 여러 군데서 이미 있었던 시도인데 이번에 이제 저희도 투표를 한번 붙여보니까 서울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하고 네. 시민들이 이렇게 좋은 정책이라고 뽑는 것 사이에는 아, 좀 다릅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압도적인 1위는 20%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1위로 나왔고요. 그랬죠. 두 번째는 시민안전 파석분이라고 해서 그게 잘 안 알려져 있는 정책이에요. 근데 시민들이 이제 뭐 구급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게 자원봉사 체제처럼 이렇게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옛날 소방관 체제가 있으면 의용 소방대 체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사실은 서울시 정책 방향 같은 걸 재검토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시민들의 좀 삶에 밀접한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욕구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시민 안전 파수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소방관들이 네. 이제 우리가 뭐 응급조치부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시민안전 파수꾼이라고 해서 시민들 중에 위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뭐 급한 일이나 이럴 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서울시의 공식적인 뭐 이런 응급 구조 체계 외에 시민들에게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들이 있다. 뭐 이런 점에서 정책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실 때 문재인 정부의 광화문 1번가 네네. 약간 좀 뭐 폄하하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언짢고요 개인적으로 그 부분하고 어떻게 뭐 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싶은데.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5대 정책을 가지고 부스 같은 걸 만드는데 국민인수위원회랑 같이 중앙정부랑 뭐 이렇게 지방정부의 서울시 정책에 관심 있는 공무원들을 초대해서 같이 이렇게 정책 토크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접수된 제안 중에 서울시에 접수를 하셔도 좋은 제안들은 저희가 국민인수위원회에 넘겨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네, 좋습니다. 아무튼간에 문재인 정부를 이겨 먹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네, 그건 저는 못 견디니까요. 네. 우리 송 감독님께서는 이번 이제 하는 박람회에 대해서 네. 여러 준비를 지금 막 하고 계실 텐데 네. 뭐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박람회를 만들겠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방향은 단순하게 시민들의 제안을 행정에 받는 박람회가 아니라 시민들이 이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가 제안한 게 반영이 안 되면 내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조금 더 의지를 모아보거나 압박을 가해볼 수도 있고 그게 또 부족하면 더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공감대를 얻어가는 이런 과정에 있는 박람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슬로건이 서울이 민주주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하나는 민주주의를 배우다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네. 그 안에는 이제 민주주의 특강이 광장에서 열립니다. 뭐 여성과 민주주의, 뭐 정치와 민주주의 이런 주제로 열리고요. 네. 또 민주주의를 즐기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는 너무 시민들의 정책 제안이라고 하는 조금 무거운 주제만 가지고 박람회가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영화 상영도 있고요. 음악 공연도 있고요.
그렇지. 7월 7일 날 금요일 저녁에 광장에 오시면 민주주의 관련된 다큐와 해외 다큐도 있고요. 7월 7일이요? 네, 7월 7일 금요일 날 저녁에 광장에서 영화 상영과 음악 공연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민주주의를 논하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폐막식 때 시민들이 5가지 정책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서 토론해보고 같이 투표해보고 그래서 결과를 그 현장에서 발표하고 향후에 서울시의 입장을 들어보는 이런 3가지 큰 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좀 많이 가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은 이 쇼적인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방탄소년단 이런 친구들이 와줘야 아이들이 와서 관심을 갖죠. 중장년층 끌어모으고 싶어요? 페이로 씨 딱 섭외하고 서울시의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촉구를 해주시면 서울시 예산이요? 네. 본인이 가져가시는 걸 좀 줄여보세요. 뭐 본인부터 생각해야지. 아 너무 가혹하시네 정영진 씨. 미안합니다. 아이 그참 그 돈을 더 줘야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총 감독님한테. 그럼요. 그래야 더 열심히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총 감독님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하다 이거 되신 거예요? 그 정책박람회 기획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구조가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긴 하지만 네. 전체 기획이나 진행은 기획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한 20명 정도 되는 전문가들하고 뭐 서울시 여러 기관들, 그다음에 공무원도 들어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총감독 한 명을 선임을 해서 그 총감독이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시간이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을 뽑아서 가장 바쁘게 하는 것 같아요. 원래 뭐 하시던 분이세요? 원래 시민사회 쪽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하거나 아. 대화를 촉진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기획을 좀 해왔던 경험이 있고요. 이제 네. 그런 것 때문에 같이 참여하게 됐다가 작년부터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요한 게 이제 이 모객 아닙니까? 목에. 그래서 이거 쇼적인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된다니까요. 그 강화하면 안 됩니다. 올해 그래서 처음 네. 그 즐기다를 좀 시도를 해본 겁니다. 그게 누가 와요? 뭐 민중 가수 오시겠지. 바위처럼 안 온다니까 학생들이. 민중가수 쪽은 아니고요. 네. 약간 인디 쪽. 아무튼 그 연령대별로 타겟을 딱 삼아가지고 그 연령대 맞는 또 정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 딱딱 타겟 딱딱 해가지고 방탄 딱 그런 식으로 좀 안 됩니까? 내년에 좀 할 수 있도록 해보죠. 내년에요. 네. 올해는 기획이 다 그런 식으로 좀 끝나서. 가져야 됩니다. 이 저변을 좀 확대하고. 그 방탄이 어려우면 이제 우주소녀. 그러니까 우주를 부르면 이제 남학생들이 오고 그렇지. 방탄이 오면 여학생들이 오죠. 네. 네. 왜냐면 이게 학생들이 많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을 배우고 즐기고 논하는 그렇죠. 이 자리라면 네.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민주주의를 그럼요. 직접 그러려면 진짜 우주소녀가 좀 저는 필요한데.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이 부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역시 성남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너 지금 성남 사는 게 아니야? 이미 간 것 같아. 아닙니다. 아직까지 내 서울 희망을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우리 감독님 그리고 우리 기획가님께서 이번에 이제 7월 7일이라고 그러셨죠? 그 7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지낸 7일과 8일 이틀 동안. 그럼 뭐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7월 7일 오후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부터. 7월 8일 저녁까지 이제 뭐 1박 2일로 하는 건 아니고요. 7월 7일 날은 저녁에 영화 상영과 음악 공연 하게 되면 한 11시쯤 끝날 거고요. 아 거기 야시장 같은 거 좀 하세요. 푸드 트럭도 올 겁니다. 그렇지, 아, 그래요? 그렇지.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실 때는요 재미칠에 의미삼으로 가져야 돼요. 근데 항상 이게 반대가 돼 있습니다. 보면은 의미를 내가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욕심이거든요.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만 알린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가 네. 총감독 해라. 그러셔도 될 것 감독님 앞에서 너무 같아요. 건방져. 계속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뭐 정책적인 제안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많아요 제가. 네. 네. 기획적인 측면도 재미나 네. 이런 것들을 가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내년에 모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미쳐갑니까? 네. 이제 제가 그럼 주제 문장 하나 던지겠습니다. 제가 여기 그 MC를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틀 해가지고 이틀 패키지로 해가지고 싸게 갈 수 있거든요.
네, 요 얘기를 하려고 아주 멀리 돌아왔습니다. 제가 가능합니까? 바로 섭외 가능한가요? 바로 가능하죠. 저희 폐막식 때 역할이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폐막식 때. 네. 제가 따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폐막식은 좀 세겠는데. 세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제 됐네요. 네. 저는 뭐 됐습니다. 살레기 다 했습니다. 네. 저는 서울에 남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전효관 기획관님께서는 뭐 우리 시민분들께 뭐 바라시는 점 같은 거 있을까요? 뭐 계속 얘기하셨지만 네. 정책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시민들의 일상에서는 낯선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친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희도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께서도 한번 나와 보시면 그 감각 자체가 좀 많이 다르고 나에게 필요한 것도 사실상 많다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어서 온라인에서도 지금 서울시청을 바로 치면은 다음 같은 데에서 브랜드 페이지로 넘어가서 투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네네. 그날 행사 날도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행사 할 때 태극기 집회 좀 막아줍니까? 못 오게? 지금 뭐 안 오실 것 같은데. 안 옵니까? 네. 아니 요새 무서워요. 이런데 어디 가기가 그분들이 좀 거칠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그런 또 경호상의 문제, 좀 안전상의 문제. 광장에서 하니까 그런 걸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작년 그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거 봐 있잖아. 그 광장은 시장실에 이제 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네, 밤 12시 넘어서까지 시민들 의견을 듣는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광장에 사다 보니까 네. 주변에 이제 그 박원순 시장님을 네. 약간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시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소리도 치고 뭐 이렇게 방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장님 포함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도 일종의 광장에서 뭔가 민주주의를 한다고 했을 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같이 감수하고 진행해야죠. 또 뭐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 감탄한 봄이 또 뭐 한마디 하고 싶은 모양인데. 아니 진짜 이제 민주주의를 실천하시는 분이잖아. 다 봐도. 폐막식 하나에 이렇게 사람이. 아니 근데 이게 그냥 짜임새가 있구만요. 박람회 자체가 30일에 기대하지 마. 아주 뭐 짜임새가 있습니다. 네. 우리 서울 시민 모두가 여기를 또 참여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하여튼 뭐 오늘 이 서울시 정책 박람회 관련해서 두 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뭐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네,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정책이라는 게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민원일 수도 있고, 네. 그냥 내 간단한 생각일 수도 있고, 길 가다가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그냥 이야기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정책화하는 것은 또 시민의 몫이 아니라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하는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책 제안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짧게라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본다. 그런 기회가 일상적으로 있기도 하지만 네. 특별하게 정책박람회라는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과도 좀 더 소통할 수 있고 시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내 얘기가 이렇게 내 삶에 반영이 되는 거를 경험하시면 그게 짜릿하죠. 그렇죠. 행복하고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네. 집값 내려줄 수 있습니까? 방법을 제안하시면 집값이요? 네. 그냥 내려주세요. 네. 내린 값으로 사면 되잖아요. 네. 그건 쉽지 않군요. 또 집 가진 사람들이 또 화 많이 내시겠죠? 네. 차부터 팔아. 아이 참 거. 집 2개 살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이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올해 있을 정책 박람회 많은 시민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걱정 말아요 서울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네. 우리 이 서울이 네. 여러분의 목소리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 중심에 걱정 말아요 서울이 서 있습니다. 네, 굳이 정책 박람회까지 가지 않으셔도. 가야지. 그럼 가야 되나? 거기 가서 댓글 남기면 되잖아. 알겠습니다. 네. 자, 이 걱정 말아요 서울 팟빵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받고 있고요. 또 이메일도 받습니다. 서울@팟빵.com 여기로 보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seul you.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희 방송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 마음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